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이나 또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나 한명수 전 총리님 같은 분이 다 거기 계셔도 저는 그분들을 뵈면 어렵습니다. 나중에라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각 당의 당원들이 원하고, 그리고 각 당의 지도부들이 내부 반대를 설득하면서 소화해내면서 이걸 할 의향이 있다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거로는 그냥 연합하는 거죠. 모든 당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또 구구절절 말하자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제1야당에 대한 험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여하튼 6.2 지방선거나 또는 여러 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경험해본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개의 정당들, 복수의 정당들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제1야당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이것이 없이는 어떤 집권연합도 만들어진 사례가 없다. 그 점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중간 형태의 연합정치, 이것이 진보통합, 대연합, 진보당들이 하나의 당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세력이 커지고 국민들의 신임이 높아진 상태에서 민주당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연합,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대의명분, 대중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대중의 요구가 없을 때는 연합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중의 요구라는 필요 조건을 살펴보면 지금 충족되어 있죠. 국민들은 닥치고 통합, 닥치고 연합, 닥치고 다니라, 이겁니다. 시끄러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야들 구분 하나만 세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시끄러우면 짜증나고 조용조용히 평화롭게 스무스하게 통합 또는 연합해라, 이겁니다. 이 사례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보면 지방선거 때 이 경기도 고양시가 이렇게 있고요. 전승했죠. 시장, 도지사만 빼고. 도지사도 고양시에서는 뭐 괜찮았어요. 시장 8개 선거구에 도의원 다 이겼고요. 이 완승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5개의 구청장, 시장, 시의원 완승했습니다. 단일 후보나 무슨 다 이겼습니다. 100%. 경기도 과천시 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국민참여당은 지역구 출마를 양보하고 비례대표가 1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나라당이 되는 데입니다. 과천시는. 그래서 당 홍보나 하기에 비례대표는 우리로 해주라. 그래서 다른 당들이 다 양보해줬습니다. 저희는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 1명 뽑는데 1명 내놓고 선거 치렀는데 49대 51로 국민참여당이 한나라당을 이겨서 지금 과천시의회는 야당 넷, 여당 셋, 그렇게 4명이서 밥만 먹으면 모든 시의회 일정이 끝난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라는 듣보잡 정당한테 경기도의 평균 득표율이 9.8%였는데 정당 지지표가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놀랍게도 51%를 득표했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닌 당을 찍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당인지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시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1번 한나라당, 기호 8번 국민참여당 2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옆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것이 이 닥치고 다니라, 닥치고 연합, 닥치고 통합의 요구가 표출되는 형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의명분입니다. 이 대의명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대중의 요구, 국민으로부터 또는 압력, 하지 않으면 맞아 죽겠다라는 정치인들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필요 조건이 충족됩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충분 조건은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연합하지 않으면 모두가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힘의 균형, 이것이 있어야만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아주 크고 한쪽이 아주 작으면 이것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쪽에서 거의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김혜성 그때 알박기를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예, 저희 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먼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경남 도당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했고요. 김혜성입니다. 과거에 출마해본 적도 있고 6.2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 단일화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약간의 차이로 양보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넉 달간 예비후보 선거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었죠. 누구를 영입하려다가 안 되고 또 누구를 내세워서 단일화 경선을 했습니다. 알박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가 5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500만원 내놔라. 이거 알박기죠. 10평 사놓고 50만원 주고 평당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놔라. 이게 알박기 아닙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은 5만원짜리 땅을 5만원 쳐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5만원짜리 땅을 500원에 강제 수용, 민주당의 태도는 강제 수용하려는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뭐 이렇게 말하면 까칠하다 소리 듣겠지만 사실 저희는 5만원짜리 땅에 대해서 5만원을 인정해달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들의 국민 지지율 합이 15%고 민주당이 30%면 2대1로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제각대로. 근데 민주당은 100개가 넘는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중에서 17개를 나머지 4야당에게 양보하는 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참여당만 통합하고 싶어 해요. 참여당만 없애버리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왜냐? 진보당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후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호혜적이고 그런 협력적인 연합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대의명분, 대중의 요구, 그리고 각 정파 사이에, 정치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연합은, 대연합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는 결론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빠지게 될게요. 네 번째는 힘 있는 진보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요, 논리적으로 옳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보당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좋은 정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거, 전형적이죠. 수년 전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력해왔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갔죠? 민주당이 가져갔죠.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정책,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한테 투자하라고 설득해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산이 한 1,000억 원 좀 있어가지고 내가 500억 투자할 테니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비라든가 10억씩만 투자해. 그럼 투자합니다. 무인푼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가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것을 억울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 이념 또는 정책을 하나, 인물, 누가 하는 정당이냐, 누가 지도자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세 번째 세력이 있느냐. 국민참여당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많은 부분 다 부족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것은 세력 부족이죠. 세력이 부족한 정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국민들이 시임하지 않습니다. 왜냐? 찍어줘봤자 국회의원 당선되지도 않고 찍어줘봤자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왜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 않느냐고 아무리 욕을 해도 비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이 인물과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물과 세력을 키웠을 때 비로소 이른바 비판적 지지 또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이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17대 총선 때 울산 북구하고 창원을, 경남 창원을 두 군데 빼고는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주는 표는 전부 다 사표고, 비례대표 정당 지지표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 유권자 여러분, 열린우리당 후보한테 지역구고 주시고 비례대표표는 소신껏 민주노동당 주십시오. 이랬다가 진보 진영의 공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양푼 들고 다니면서 맨날 표 구글 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한겨레 만평에 나오고 그랬는데요. 야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또 할 겁니다. 왜냐, 이것은 제1야당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무기예요. 세력과 당선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유권자들의 심리에 호응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압도적 힘을 가진 제1야당은 언제든 이 무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날마다 지지율 격차가 2%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야비해 보이지만 썼거든요. 그 대신 진보 진영도 그런 거 썼잖아요. 50년 된 불판 갈아치우자, 새 불판으로 고기 굽자. 이것은 기존의 모든 정당들을 한묶음으로 해서 보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진보당들의 무기입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가진 무기를 쓰는데, 진보정당의 무기는 위력이 M16 소총 정도의 위력이라면 이른바 사표론 같은 무기는 155mm 장사정포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진보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진보당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비판적 지지 또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사표론이라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진보 세력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정책을 아무리 가다듬어도요, 세력이 커지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착해, 똘똘해, 하지만 무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다. 힘 중에서 정책의 힘도 중요하지만 인물과 세력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왔습니다. 2012년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정답은 나와 있죠. 1. 진보통합. 진보통합입니다. 합치라는 거죠. 저는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그 통합안이 가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과 둘이 합치고 국민참여당이 좀 더 구박을 받더라도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대화하고 더 노력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진보신당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진보신당의 정치인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또 새로운 분들, 단체, 개인들의 참여를 받아서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더욱 대중적인 더 많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2012년 선거를 치르는데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을 가지고 이미 대의명분, 국민의 요구라는 필요조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대연합의 필요조건. 충분 조건을 이 당이 만들어야 돼요. 지지율을 민주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대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에 육박하는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해야만 비로소 대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하고 연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른바 강내 연정. 그냥 선거만 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같이 해서 정권을 같이 세웠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죠. 표략서 쓰고 도장 찍고 국민 앞에 공표하고 섀도우 캐비넷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보정당이 어떤 부처를 맡아서 어떤